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이봉창입니다. 여러분, 이봉창, 우리의 어마어마한 독립운동가로 다들 알고 계신 엄청난 폭탄을 갖다 막 일본 천황한테 그냥 면전에 팍 던져버린 그 이봉창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게 요새 유튜브 쇼츠에 도는 건데, 실제 이봉창이 김구에게 했던 말이라는 타이틀로 1분짜리 쇼츠, 그 내용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저는 30년 동안 쾌락 충분히 즐겼습니다. 이제 영원한 쾌락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허허허.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됩니다. 요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저 가는 겁니다. 기쁜 얼굴로 찍읍시다. 이봉창의 마지막 순간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 이봉창을 바라보는 저 김구의 표정, 그윽한 저 약간 슬픔에 잠겼지만 비장하면서도 마음 따뜻하면서도 죽으러 가는 청년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저 마음까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저 김구의 표정입니다. 그러면서 찰칵 찍은 사진이 바로 요 오른쪽 사진.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죠? 요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봉창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봉창이라고 하면 저렇게 마지막에 김구한테 비장한 사진을 딱 찍으면서 폭탄을 탁 들고 두 개를 들고 연출을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보면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이봉창이 웃고 있잖아요. 야, 이 얼마나 처연합니까? 자기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슬프거나 우울하긴커녕 아주 기분 좋은 저 웃는 표정. 그러면서 태극기 앞에서 다 양복 투핏으로 멋있게.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봉창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렇잖아.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이봉창의 인생, 그리고 김구의 가스라이팅이 아니구나, 김구의 멋진 독립운동 대장님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을 무력 투쟁 현장으로 보내던 그 대장님 둘의 이야기들을, 이거를 얘기를 하려니까 힘들어. 왜 힘든가 하면은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려니까. 저 지금부터 독립운동가 얘기는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봉창, 김구 얘기 스톱.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 요새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깃발을 하나 놔요. 깃발을. 자기들만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걸 뒤에다 이제 걸어놓고, 나이 많은 아저씨가 하나 앉아서, 할배가 청년이나 뭐 어린아이 세워놓고 폭탄 같은 걸 조끼를 둘러서 입힌다든지 아니면 양손에 들게 해서 사진을 찍는 거죠. 착각착각. 그런 다음에 너 가서 폭탄 터트려 죽어. 이거를 할배가 지시를 하고, 젊은 친구나 어린 친구는 그걸 받아들이고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라고 할 때, 이 청년이 사실 죽기 싫잖아. 인간은 누구나 죽기 싫은데, 그런데 이 청년은 오히려 막 즐거워하고 있어. 나 쾌락을 찾아 떠나는 거야. 나 지금 퍽 터지면 나는 육신은 찢겨서 죽을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쾌락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 이게 진짜 쾌락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옆에서 우와 너무 부럽다, 쾌락으로 가는구나, 나도 가고 싶어, 이런 분위기로 막 으쌰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지금 독립운동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죠? 죽을 때도 멋있게 딱 구호 같은 걸 외쳐. 알라후 뭐, 그쵸? 알라후 얘기하는 겁니다. 저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외치면서 젊은 사람이 펑 터져서 죽거나 아니면은 요인을 암살하고 나서 잡혀서 사형을 당하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본인들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숭고한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걸 굉장히 나쁜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할 거야.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늘 하는 말이 사람이 먼저다잖아.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도 반대하는 거고, 항상 인권도 외치는 거고, 그래서 사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걔네들의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각종 중동의 과격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나중이고 본인들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명분, 그 명분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넌 여기 가서 쟤 죽이고 죽고 너는 저기 가서 쟤네들 죽이고 죽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진짜 사람이 먼저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평소에 본인들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하는 만큼 아무리 아름다운 명분이라고 해도 저런 과격단체들의 저 과격한 폭력 투쟁 행위들은 비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마스나 아니면 IS나 저 중동의 과격한 테러 단체들의 과격한 행위들을 당연히 비판들을 잘 하고 있겠죠? 사람이 먼저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다시 독립운동가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봉창이 저렇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0년 동안 충분히 즐겼다고 말하면서 영원한 쾌락을 도모하려고 이제 떠나고 있죠. 그걸 또 옆에서 이 할배가 부추기면서 모가지에 저거 막 걸어놓고, 그다음에 깃발, 여기서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이봉창이 이제 죽으러 갑니다. 저 사람이 영원한 쾌락이라는 건 뭘까? 저 사람이 기존에 내 인생 30년 동안 충분한 쾌락을 즐겼다고 말하는 것의 그 쾌락은 뭔지 알겠습니다. 본인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부터 말하는 영원한 쾌락은 뭘까? 과연 본인이 그동안 여자들과 술
술과 도박과 도둑질과 이런 걸 평생 해왔던 그 30년 세월, 그 쾌락을 도모했던 그 쾌락과 많이 다르다고 본인이 생각했을까? 요걸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각종 언론사들을 비롯해서 교육계, 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걸 엄청나게 추앙을 하고 있죠. 저 왼쪽에 보시면 이봉창 의사가 웃으면서 목에 저걸 걸고 그리고 양쪽으로 수류탄을 들고 사진을 찍은 저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봉창의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이봉창 의사, 그가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기 전에 양손에 수류탄을 들고 해맑게 웃으면서 찍은 이 유명한 사진은 볼 때마다 놀랍다. 아무리 조국을 사랑하고 독립을 염원하는 펄펄 피 끓는 청년이라고 해도 이거 뒤에 죽음이 뻔히 예고된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는가. 근데 그 뒤가 웃기죠. 물론 최근 들어 합성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는 한다. 이 말이 마지못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말을 또 무시하고 쾌락을 독립운동의 이유로 삼다니 이봉창답다. 그는 상하이에서 일본으로 온 뒤 열흘 동안 김구로부터 300원이라는 거금을 받아서 몽땅 술과 유흥에 탕진하고 이후 200원을 또 받아서 그것도 밥값 술값에 기꺼이 다 써버린다. 요즘으로 치면 좋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다 유흥, 여자, 창녀 잡아 돌리는데 다 탕진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의도적 쾌락이었다. 자, 이거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놀라운 말. 의도적 쾌락이었다. 자기 신분을 위장하고 독립운동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얼른 저 기생집도 가고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막 그랬나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훌륭합니다. 자, 요 사진 합성 사진 맞습니다. 이봉창을 엄청나게 추앙하는 기사에서조차도 요새 합성이라고 주장은 하긴 하던데 그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는 해. 요따구로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합성인데 합성이네 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쪽으로 못 놓는 거야. 합성이 아니라는 그 본인들의 판타지 거짓을 못 놓는 겁니다. 실제로는 합성입니다. 그냥 대놓고 합성이고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원본에서 얼굴만 찢어다가 붙여서 여기다 수류탄을 들리고 아주 조잡스러워요. 저 뒤에 태극기 그려놓은 거 봐. 얼마나 조잡해.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존나 우울한 표정입니다. 보세요. 저 우울한 표정을 한번 보라고. 저 표정에서 유쾌한 쾌락이 느껴져요. 안중근 아들이 중국인 복장을 한 채로 어디 숨어 있다가 거기 김구가 그 숨어 있는 모처로 얘를 데리고 와서 양손에 수류탄 들게 하고 사진 여기 찍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치즈 하면서 이렇게 찍었다는 고설이 되게 유력하죠. 도대체 이봉창은 왜 저기서 저런 슬픈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을까?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봉창 나쁜 사람이었지롱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방송에서 저 슬픔이 가득한 이봉창의 표정에 굉장히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답이 있다고 보거든. 이봉창은 현재 대한민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왕 투탄 의거와 관련된 위대한 독립운동가다. 그래서 조선인 차별의 항일 의식을 갖고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막노동을 하며 전전하다가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맹세하고 1930년에 상하이로 갔다. 거기서 김구가 한인 애국단에 가입시킨 뒤에 그의 소신을 받아들여서 일본 천황 폭살 계획을 김구가 추진했다고 합니다. 1932년 동경에서 관병식을 끝내고 경시청 앞을 지나던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과감하게 던졌으나 명중시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체포됐다. 거기서 재판에서 전격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봉창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봉창 묘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태극기 박혀 있고 의사 이봉창 지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봉창 무궁화라는 게 또 효창공원에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이봉창이 뛰고 놀던 효창공원에 털을 닦아서 꽃은 땅에 우리 가슴에는 잔디를 심는다. 살아서 이 고향 언덕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의 눈물 한 방울을 찍어 여기 새긴다. 무슨 아주 멋있는 시도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봉창 묘에 있는 비석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한자로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한자 비석이 있죠. 요 비석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쫙 읽는 것으로 요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봉창은 1901년생입니다. 01년생 용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시골 어디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용산이면은 구한말에 상당히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8살 때부터 서당에서 3년간 한문을 배운 뒤에 11살 때부터 천도교 학교에 입학해서 15살에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되게 배움의 기회를 얻기가 힘들었던 현실, 구한말 현실에서 집안이 꽤나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유복한 집에 태어나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아주 편안하게 잘 보냈다는 얘기 입니다. 1910년을 따져보면 아동 진학률이 4%라고 합니다. 그 4%인 와중에서도 이 정도면 상당히 보통 학교 졸업까지 무난하게 마치고 그 위까지 올라갔던 아주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본어가 능통합니다. 그 당시 구한말의 조선인들 중에서 이 정도로 어린애가 일본어가 능통한 애가 찾기 어려울 정도로 네이티브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했다. 그런데 이 이후로 가정 형편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상급 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얻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뭐 그거를 일본이 탄압
앞에서 뭐 일본이 가정에 와갖고 동양 척식회사가 막 이봉창 아빠를 속여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아요. 다 본인 피셜들이라서. 어쨌든 이봉창은 이때 집안이 좀 기울면서 유복한 어린 시절이 멈추고 그때부터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 일자리를 찾아갔던 데가 일본인이 운영하는 과자점입니다. 이 과자점 이름이 와다세이도라는 곳인데 최태성의 이봉창 찬양 방송을 보면 패널들이 막 깜짝 놀래. 아니 일본인의 과자점에 갔다고요? 왜 굳이 일본인 과자점에 가요? 우리의 조선 독립을 꿈꾸는 독립투사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인식 자체가 머릿속에 아예 없죠. 근데 그걸 막 쉴드를 쳐. 어쩔 수 없어요. 조선인 가게에 가서 일을 하고 싶지만 조선인이 가게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용산같이 주요 지역에는 다 일본인 가게들만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인 가게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일본인 가게가 많았고 그게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이 가서 일을 했던 건데 벌써 시작부터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친구가 일자리가 잘 됐던 이유가 일본어가 능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젊고 젊으니까 임금도 쌀 거 아니야. 단순 노동이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쉬웠다. 한강로 근처에 있는 그 일본인 과자점에서 일본인의 고용으로 열심히 일을 잘하고 돈 잘 벌다가 또 거기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또 전직을 합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하는 월급 10원 외에 수당이 또 3, 4원이 있어서 실제 월 수입이 13에서 14원 정도 일본인 밑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아주 잘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웃기웃하면서 자기가 더 좋은 일자리를 계속 노리죠. 1919년 8월에 철도국 영업과 화물계 서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노우에 사카이치. 이 사람 일본인이 온 거야. 그래서 야 너 일 잘하네. 너 이 약국에서 일하니? 네. 이름이 뭐니? 저 이봉창인데요. 그래? 그럼 너 일로 와봐. 내가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되게 좋은 직장으로 또 점프를 합니다. 그 직장이 바로 용산역의 시용부. 시용부라는 게 그런 거죠. 계약직 노동자. 용산역에서 일하는 철도 관련 일을 하는 계약직 노동자로 이 일본인이 꽂아줍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일본인 과자점, 일본인 약국, 일본인이 꽂아줘서 용산역에서 또 일도 하게 돼. 이거는 뭐 일본의 좋은 고마운 일들을 계속 겪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일을 잘했는지 일본어도 잘 되고 하니까 정식 역부가 됩니다. 괜찮은 인생 아니야? 집안이 뭐 기울었다곤 해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리 잘 꽂히고 돈도 잘 벌고 했으면 꽤 괜찮은 거죠. 1920년 1월에 정식 역부가 됐고 그 해에 전철수를 시켜줬대요. 그때 전철 있었잖아. 전철. 그거를 앞에서 운전하는 전철수까지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연결수. 전철 연결하는 또 연결수. 전철 일을 계속 했던 거야. 그때 우리 전차가 꽤 괜찮게 뚫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월급이 무려 47에서 48원이 됐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돈 많이 번 거거든. 사실 그 당시에 이 정도 좋은 일자리 거기서 월급을 47, 48원을 받았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 그래서 팔자 좋았어요. 그래갖고 잘 살다가 한 1년 반을 여기서 꿀 빨면서 일을 잘 했는데 그때 얘가 그 돈으로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서 미래를 잘 설계하고 좋은 인생을 잘 추진했던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유흥을 합니다.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유복한 집안에서 잘 자랐는데 크면서 점점 뭐를 보고 자랐는지 굉장히 주색 잡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 벌써 47, 48원 꽤 월급 괜찮은 거거든. 이걸로 존나게 유흥을 잡아 돌리는 거지. 근데 이게 뭐라고 하면서 유흥을 잡아 돌리냐면은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너무 차별해. 그래서 난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서 뭐 담배 한 대 피고 술 한잔 해서 속상해서 또 한 김에 또 여자도 잡아 돌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좀 유흥에 빠지게 된 거야. 이렇게 둘러대더라고. 이게 말이 되노? 그래서 차별받는 생활이 길어진 것에 괴로움을 느낀 나머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도박에 손을 대고 술에 손을 대고 여자의 손을 대는 등 도락에 빠져서 결국은 월급이 47, 48원인 친구가 400원, 500원의 빚까지 지게 됐다. 요게 이제 이봉창의 오피셜 스토리죠. 그냥 쓰레기 아니야? 이런 애가 한국인들은 다 이거를 갖다 무슨 일본인이 조선인을 너무 차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박에 손을 대고 여자의 손을 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아니 차별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차별을 해서 월급이 얼마가 깎였다도 아니고 뭐를 차별을 당했다는 거야? 결국은 자기 월급도 47원, 48원 뭐 그 이후로는 더 좋았을 텐데 그것보다 일본인이 자기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그게 차별이라고 부들부들했다는 거잖아. 그것부터가 벌써 쓰레기다. 이봉창은 태생적으로 벌써 애가 어렸을 때부터 글러먹은 쓰레기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기저기 직장 전전하면서 한 군데도 오래 있지도 못하고 점프했어. 뭐 그거 좋다 이거야. 그렇게 한 것도 그 과정이 전부 일본인의 회사나 일본인의 가게나 일본인의 도움으로 결국은 그 공기업까지 간 건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 차별당했다고 바로 술 때리고 여자 잡아돌리고 이게 이봉창 인생의 사회생활 시작이야. 그래서 결국 빚을 엄청 지고 술 먹고 하다가 1924년 4월에 사직원을 내고 1년 반 동안 백수로 지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가 했던
했던 게 일본행을 결심한 거예요. 나 일본에 가서 돈 벌어야겠어. 일본은 조선인 차별이 없대. 이렇게 됐던 거래요. 근데 이게 말이 되노? 잘 생각해봐요. 조선 땅은 그나마 조선인들이 많으니까 차별이 오히려 덜 받았겠지. 일본 내지는 본토는 오히려 더 일본인들이 훨씬 많고 조선인들이 조금인데 더 차별받지 않겠어? 근데 야, 내지에 가면 차별이 없대. 왜? 본진이 더 차별하겠지. 오히려 이게 외지에 와야 차별이 없겠지. 여기서부터가 저는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얘가 일본으로 도망간다면 그냥 돈 더 벌려고, 아니면은 조선에서 진 빚에서 도망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3.1운동 후 거세진 독립운동 때문에 이를 경계해서 조선인 입국이 철저히 통제되던 시기였다. 그래? 그런가? 철저히 통제돼서 그래서 못 갔나? 3.1운동도 조선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일본으로 출입을 통제했다고? 저는 일단 빨개벗은 한국산이 한국식 역사 교육이나 역사관을 하나도 믿지를 않고 다 의심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서 못 가는 건데, 그런데 이봉창은 일본에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갔느냐? 바로 이봉창 특유의 사교성이 있어서 그 사교성을 발휘해서 결국 일본에 가게 됐다. 우와, 이봉창 대단하다. 이봉창 역시 술도 잘 먹고 잘 유흥하시는 분답게 사교성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술 먹고 여자 잡아 돌리고 흥청망청하는 쓰레기를 이걸 좋게 말을 하는 거죠. 사교성이 좋은 분이다. 바로 일본인 동료를 사귀어서 돈도 빌리고 도움도 받았다. 도움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바로 일본인 동료가 보증을 서줘서 돈도 빌리고 보증도 받고, 그래서 일본에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원 보증을 하는 거죠. 신원 보증.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신원 보증을 하냐? 자네 신원은 내가 보증하겠네. 돈도 빌려주겠네. 전부 다 해주겠네. 야, 이봉창은 이렇게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여기서 일본에서 또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가서 또 직장을 또 찾아가지고 밤에는 공부하고 또 낮에는 또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 주경야독의 이봉창. 그래서 여기서 차원이 다른 결심까지 하게 됐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식의 이제 역사 교육인데, 저 표정 미치겠다 진짜. 저 표정으로 얘기를 해 계속. 이게 보고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막 무슨 비장한 연설하듯이 저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봉창을 계속 끝도 없이 올려치기를 하는데, 전 저거 왜곡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봉창이 일본에 가게 된 진실은 철도 일을 그만두고 뒹굴뒹굴 노는 이봉창한테 일본인 동료였던 후지하타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 혹시 주변에 내가 데리고 갈 만한 한국인 식모 하나 없냐? 그래서 이봉창이 그 말을 듣고 한국인 식모 있어 내가 구해줄게. 식모 하나 구해줄게. 그래서 구해준 게 바로 조카 딸 은임입니다. 은임이. 그거 10대였을 거 아니야. 그 은임이, 후지하타 씨, 우리 은임이 좀 데리고 가세요. 대신에 그 여자 데려가면 식모 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급료 있지, 월급, 그걸 나한테 좀 미리 줘라. 그리고 내 보증도 좀 서줘. 나 일본 좀 가게. 우리 은임이 예뻐. 얘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용산역에 근무했던 철도 동료였던 후지하타한테 자신의 조카 딸인 은임이를 식모로 붙여주고, 그리고 이 은임이가 앞으로 일할 돈 미리 몇 달치 이거를 자기한테 가불로 자기한테 땡기고, 그래서 그 여비와 그 신용 보증 그거 갖고 지가 일본으로 간 거예요. 저거를 저렇게 왜곡을 해서 가르쳐. 다 이 말 저 말 다 빼고 사교성이 좋아서 그냥 일본인이 돈도 해주고 보증도 해줬대. 저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야? 이상한 판타지를 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저는 예전에 각종 그 어둠의 일을 모집하고 실행하고 소개하고 하는 그 조선 구한말부터 조선인들의 일제시대 때 엄청 그 유곽이니 뭐니부터 나중에 그 종군 무슨 업소까지 전부 조선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관련이 돼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지어 거기에 조선인 브로커들한테 또 자기의 일가마저도 다 데려가서 거기다 꽂고 돈을 챙기는, 지금 수준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조선인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이봉창도 좀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봉창은 엉망진창 인생이 쓰레기 인생이었으니까. 그러고도 남을 놈이니까. 그래서 이봉창이 저때 일본으로 성공적으로 갑니다. 오사카로 갑니다. 딱 도착해서 우메다역에 내립니다. 신기하다. 오사카 우메다 얘기를 하니까 마치 요즘 일본 여행 가는 느낌도 듭니다. 더 생생한 그때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지 않냐? 그래서 은희미를 후지하타한테 손을 들려서 보내고, 은희마 잘 가. 너 가서 여기 이 일본 아저씨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식모로 잘 잡아 돌려줘. 알았지? 안녕. 이래갖고 보내고, 그 보낸 값을 다 챙겨서 오사카 우메다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메다역 앞에 시립 직업 소개소로 갔어요. 고베 철도 우편국 열차계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 저기 지원할래. 저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왜 안 돼? 그러니까 저거는 여기 포스터가 붙어 있지만 모집은 저기 히로시마 서쪽이니까 딴 데 가서 시모노세키 같은 데 가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랬더니 이봉창이 사실은 되는 건데 내가 조선인이라서 날 차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피해망상 아닌가? 이게 다 내가 조선인이라서 차별을 당해서 그래. 그런 판타지를 거기서부터 계속 피해망상이 주입됐던 것 같습니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부들부들 하다가 1926년 2월 오사카의 가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아까 일러스트에도 가스관 그림이 있었잖아. 아니 조선인이면 취업이 안 돼야지. 어떻게 된 겁니까? 취업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인인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심지어. 근데 그때 경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이름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봉창보다는 일본 이름을 쓰는 게 어때? 그래서 이봉창이 이때 기노시타 세이조라는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는 거짓말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인으로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차별을 받기 싫어서 그것도 막 일본인이 일본 이름 지으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일본 이름 기노시타 세이조를 어쩔 수 없이 지어서 말을 했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실제로 이봉창은 평생 동안 계속 일본 이름을 여러 개를 돌렸습니다. 그거 다 가명이잖아요. 그게 그때 도둑질하고 도망댕기고 나쁜 짓 하려고 계속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가 좋아서 한 거지. 심지어 이때 창시개명 때도 아니에요. 창시개명 강제로 잡아돌리기 더 이전입니다. 이전에 이미 이러고 있었어. 이 인간이 평생 쓴 일본 이름들 기노시타 세이조, 그 다음에 마스이 이쁘인가 또 있고 아사야마도 있고 쿠사야마도 있고 마스하라도 있고 기노시타 뒤에 또 다른 것도 있고 이 사람은 계속 일본 이름을 여기 이렇게 썼다 저기서 이렇게 썼다 계속 돌려가면서 썼던 사람이었다. 완전 스스로 적극적인 자기의 의지로 일본 이름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월에 각기병에 걸렸대요. 또 몸은 또 안 좋았나 보네. 그래서 갑자기 휴직을 하고 일본인 지인의 집에서 요양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몸이 아플 때도 결국 일본인의 은혜를 입어서 일본인 집에서 요양까지 했던 거잖아. 좋네. 뭐 화가 날 일이 뭐가 있어요. 결국 일본 가서 취업도 됐고 그리고 또 여기서 요양도 하는데 일본인이 요양도 시켜주고 지금까지 몇 명의 일본인들한테 인생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지 이 인간은. 그래서 5개월이나 탱자 거기서 요양하고 쉬다가 다시 오사카로 돌아왔는데 가스회사에서 복직도 시켜줍니다. 뭐야 뭐 이런 해자 회사가 다 있어. 조선인한테 왜 이렇게 잘합니까? 자, 그 다음에 복직을 했는데 조금 다니다가 또 때려치고 부두 노동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석탄 날르는 짐꾼을 했다고 합니다. 복직을 했는데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한 직장도 진득이 붙어있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석탄을 날랐는데 여기서는 고된 근육 노동을 했지만 임금은 여태까지 이봉창이 받은 임금 중에서 최고였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얘기잖아. 지금도 뭐 노가다 뛰면 연봉 세잖아 우리나라도. 일본은 그때도 그랬나 봐. 그래서 최고의 많은 연봉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하지만 본인의 연봉이 옆에 있는 다른 친구의 연봉보다는 작았기 때문에 조선인이라서 차별받는다고 또 분개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상대적 박탈감에 미친놈 아닌가? 그래서 또 나와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1928년에 스미토모 신동소 야마가자키 출장소의 상용 인부, 정규직이네요. 정규직으로 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취업이 잘 돼요. 일본어 잘하지, 젊지. 자, 그러면서 하숙집에서 묵었는데 하숙한 다케무라라는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여기서 20-30명 가량이 출장소 공작계의 상용 인부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조선인은 오직 이봉창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냐? 일본인만 뽑는 데서도 조선인을 뽑아요. 그래서 차별 대우도 안 받고 오히려 야마노라는 조장의 신뢰를 얻어서 매일 5명에서 10명의 일본인 인부를 거느리고 작업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간 관리자까지 시켜줬다고 합니다. 조선인 차별 언제 나와요? 어디 있어? 왜 차별을 당했다고 부들부들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별거 없고 좆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정보들은 다 이렇게 조선인한테 일본인을 거느리게까지 해줬다 이런 게 나와요. 뭡니까? 그 다음에 공장 안에서 또 새로운 걸 뭘 모집한다는 벽보가 붙어서 이봉창이 서무계에 가서 나 하고 싶어 여기 또 더 좋은 자리 또 해줘 했는데 여기서 한국인이라는 건 상관없지만 조장이나 그 이상의 보증이 있어야 돼. 그냥은 안 돼 라고 해서 조장한테 찾아갔대요. 나 저 좋은 자리 저 직종 가고 싶어. 나 좀 보증 좀 해줘 이랬더니 그때 야마노 조장님이 얼마나 잘해줬던 사람이야 그 전까지. 근데 그 사람이 보증인이 됐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나 이번에는 보증인 안 할래. 나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보증인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귀여워해주고 그동안 잘해주고 챙겨줬던 야마노 조장마저도 나한테 저렇게 보증을 안 써주는 이유는 오로지 내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거야. 이 생각을 이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냥 미친놈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때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취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번 돈으로 저는 계속해서 유흥을 하고 여자를 잡아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뒤를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황 히로히토 즉위일까지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 드디어 히로히토 즉위일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선인으로 태어나서 이태왕 전하의 오간을 뵌 적이 없고 경술 병합 후 신일본인이 되었는데 천황폐하의 성한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왕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일본의 천황도 본 적이 없다. 이거는 엄청난 불충이다. 그래서 일국의 국민으로서 이런 불충을 더 이상 저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의 성안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천황 즉위식을 보러 도쿄로 갑니다. 뭐 놀러 간 거 아닌가? 놀러 갔는데 거기서 입구에서 입국 컷을 당하죠.
그리고 잡혀갑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봉창이 뭔가 위험해 보였나 봐. 그 천황이니까 얼마나 경비를 삼엄하게 했겠어. 이봉창이 좀 위험인물로 보여서 갔는데 안에 막 한글이 막 나오는 거야. 한글 편지가.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뭐 저도 나오는 건 없으니까 잡아놨다가 풀어줬어요. 근데 이봉창은 화가 잔뜩 난 거지.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서 아니 내가 조선인이라고 해서 천황의 즉위식을 못 보게 해? 천황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나는 이 지점이 너무 웃긴 거야. 즉위식 보러 갔다가 즉위식 못 보게 했다고 왕을 갑자기 죽이고 싶어 해? 이게 뭡니까? 너무 이해 안 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역사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그냥 미친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봉창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앞뒤가 다 맞아. 국사 측에서 가르치는 거 앞뒤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아예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앞뒤가 다 맞는데 요 지점은 모르겠어. 이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지점에서 왜 얘가 천황한테 증오를 느꼈는지 뭐 제가 추측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소를 그만두고 또 오사카 고베에서 인부 노릇하면서 전전하다가 마지막으로 비누도매상 야마노 가노스케 비누도매상의 점원으로 취업했다고 합니다. 아니 뭔 취업이 이렇게 잘 돼? 그래서 거기서 일을 했는데 연봉이 되게 많았는데 일본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연봉을 줄였다고 합니다.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봉창의 진짜 본격적인 악행이 나옵니다. 이봉창은 이 비누 도매상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깎였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돈을 들고 튑니다. 오사카의 쯔루하시에서 100원을 들고 날릅니다. 이때 돈 100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오사카에 있으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도쿄로 날라요. 그래서 도쿄로 이 100원을 들고 와서 아주 여유 있게. 근데 100원만 들고 온 것도 웃깁니다. 그 전에 뭐 이리저리 일한 것들 돈 다 날렸다는 얘기잖아. 아마 오사카에 있는 유곽, 창녀촌 아니면 술집, 도박장 거기서 다 날린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100원을 비누도매상에서 자기를 취업시켜준 그 고마운 가게에 그 100원을 들고 날른 거예요. 끝까지 배신자야. 도쿄로 또 왔어요. 그때 하루 벌어 하루 탕진하고 하루 벌어 하루 탕진하다가 이제는 하루 벌어도 힘든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하루 훔쳐 하루 탕진하고 하루 훔쳐 하루 탕진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도쿄에 와서 또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유랑 생활을 했다. 유랑 생활이 뭐겠어요? 도박하고 술 먹고 계집질하는 거지. 딱 도쿄 도착해서 뭐 했겠어? 택시 딱 타고 어디로 모실까요? 장녀촌 이키마스 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자리를 구하긴 했네요. 칸다에 있는 가방점에서 마지막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외판원을 했대요. 근데 저는 얘가 웬일이지? 저렇게 이제는 훔쳐갖고 도망치는 거에 익숙한 애가 왜 취업을 했을까? 정답, 가방점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회사 돈 50원에서 60원 가량을 또 들고 튑니다. 이 새끼는 이제 취업을 돈을 훔치려고 취업을 하는 거예요. 옛날같이 뭐 알바몬에 뭐 무슨 망이 있어갖고 저 오사카 비누 공장에서 도망친 놈, 돈 들고 날른 놈이 여기 도쿄의 가방점에 있는 사람이 저기 나쁜 놈인 거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일본어도 잘하고 또 성실하게 미소가 좋고 하니까 또 취업시켜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돈을 들고 날르고 완전 개쓰레기 아니냐? 또 날랐다가 또 다시 처음에 50, 60원을 유용해서 이게 들킬 것 같으니까 이 돈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 넣을 돈이 없어서 또 50원에서 60원 정도의 돈을 에라 모르겠다 또 훔쳐갖고 또 날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누점에선 100원, 여기선 한 120원 가까이의 돈을 또 들고 날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돈을 들고 어디로 날랐나 하면 오사카로 도망을 칩니다. 어쭈? 그러니까 도쿄에서 돈 들고 날라서 오사카로 가고 또 탕진하고 쓰다가 돈 떨어지면 또 거기서 취업한 다음에 도쿄 오사카로 오가면서 횡령, 도둑질, 유흥, 흥청망청 인생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봉창이 드디어 한계에 부딪힙니다.